단순히 음원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NFT 기술을 이용해 K-팝 가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팔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최근 전 세계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새로운 IT 기술이 있었죠. 이름하여 NFT라는 기술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인데, 해석해봐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아트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이 기술은 대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이 기술이 K-팝 산업에는 향후 어떤 영향을 줄까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린 예술품이나 골동품에 적용되는 소장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봐야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콘텐츠 하나가 있어요. 전당포의 사나이라는 콘텐츠인데 우리나라 이제 진품 명품 같은 코너라고 보면 돼요. 자신이 팔고 싶은 물건을 전당포에 가져가 그 물건의 가치를 전문가에게 평가받고 전당포 직원들이 그걸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전당포에 낡은 기타 하나를 팔려고 온 남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낡은 기타는 전설의 왼손잡이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의 기타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전당포 주인은 기타의 진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렀고, 그 전문가는 지미 핸드릭스 기타가 맞고 우리나라 돈으로 8억 5천에서 12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기타라고 얘기하죠. 결국 전당포 주인은 6억 4천 정도 가격을 제시하지만 그 남자는 팔지 않기로 결심하죠. 지금으로부터 50년 가까이 된 이 낡은 기타가 이렇게 고가로 거래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지미 핸드릭스라는 전설의 기타리스트가 연주했던 기타라서 그런 거죠. 이렇듯 일반적인 제품 가치 개념으로 볼 때 소장으로서의 가치는 사실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낡고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고 심지어는 당사자 사후에 그 가격은 더더욱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디지털 음원 유통 시대가 되면서 CD나 LP, 테이프 등 실물 제품으로 유통되었던 음악이라는 콘텐츠가 비용 없이 무한 복제가 가능한 체험재로 변모하면서 음악을 소장하는 개념이 파괴돼 버렸죠. 반면 실물 앨범은 여전히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김광석 씨 LP판은 한 장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희소성과 소장이라는 가치가 반영된 거겠죠. 하지만 디지털 음원은 내가 아무리 내 돈을 주고 구매한 거라도 나 혼자만 소장이 불가능해요. 단숨에 무한 복제가 가능해 내가 산 제품과 복제된 복제품과의 구별도 불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스트리밍으로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이제 음악이란 콘텐츠는 그냥 놀이공원, 놀이기구처럼 체험만 하는 체험제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체험제로밖에 남을 수 없었던 디지털 콘텐츠를 소장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술, 그게 바로 NFT라는 기술인 거죠. 이 기술로 해외에서 아주 주목받던 뉴스 하나가 있었죠. 바로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자신이 2006년 첫 개설을 알리는 트윗을 NFT 기술을 통해서 경매에 올렸는데 그 낙찰가는 무려 290만 달러, 하나로 약 32억이었어요.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창업자의 트윗을 단순히 소유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32억에 팔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이 K-팝 산업에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주 강력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트롯 가수 임영웅 씨가 사랑해요 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겠죠? 누구나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영웅님께서 나한테 사랑해라고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NFT 기술을 탑재해서 김영숙 씨란 팬에게 소유권을 준다면 임영웅 씨가 사랑해라고 말하는 이 동영상의 소유자는 단 한 명이 되는 것이죠.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복제가 가능하고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소유자는 김영숙 한 분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결국 소유라는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술, 그것이 바로 NFT 기술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그림 재테크가 K-팝 산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음원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NFT 기술을 이용해 K-팝 가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팔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NFT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이며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든 디지털화 할 수 있다면 토큰화가 가능한 기술인데요.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의 소유권 정보가 포함되고 있으며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누구도 정보를 위조할 수도 없고 증빙할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물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진품 여부 판단의 어려움이나 고난 분실의 위험성 등의 단점도
NFT 기술로 완벽하게 보완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임영웅 씨의 예 말고도 다른 예를 좀 들자면요. 만약에 BTS RM이 트윗 개설 이후 올렸던 첫 게시물을 잭 도시처럼 기부 목적으로 경매에 붙인다면 최고 경매가는 얼마일까요? 엑소가 처음 개최했던 언택트 콘서트 1번 좌석표를 NFT 기술을 적용해서 20년 후에 경매에 붙여진다면 향후 얼마까지 가치가 올라갈까요? 또 블랙핑크 제니가 연습생 시절 처음 썼던 일기가 적혀있는 메모장이 있다면 이건 얼마일까요? 아이유가 정규 앨범의 마지막 트랙을 기부 목적으로 경매에 붙여서 누군가에게 판매한다면 그 최고가는 얼마가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미 세계적인 가수가 돼버린 이들에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음악 관련 새로운 IT 기술이나 신제품이 나오면 관련 업체들이 저희 가온 차트에 종종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량을 가온 차트에 반영하면 그만큼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 찾아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온 차트 직원들은 IT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최신 기술이 탑재된 여러 프로덕트를 본의 아니게 검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CD,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은 그 판매량으로 앨범 차트를 만들었고, 스트리밍 다운로드라는 디지털 유통고자가 생기고 나선 디지털 음원 차트, 그리고 SNS 같은 소셜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셜 차트 같은 걸 자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가온 차트는 음악 차트로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파생된 데이터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오늘 소개할 NFT 기술이 K-POP 산업계에 상용화된다면 가온 차트도 새로운 차트를 기획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FT 기술은 환상 속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국내의 가수들 일부가 이 기술을 이용한 앨범을 발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뉴미디어나 새로운 신기술의 도래에 있어서 우린 항상 저작권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판매가 가능할지라도 K-POP 가수의 사생활의 영역까지 무리하게 사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팬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무분별하게 수익화했을 때 오는 부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기술을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K-POP과 팬덤 문화가 이러한 신기술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제작자들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민하여 다가올 미래의 음악 시장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IT 전문가는 아니기에 설명이 부족할 수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저희 산업 종사자들에게 던진 의미 있는 화두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